이솝은 20배가 맞고 닥터지는 20배가 아닌 것 같다가 제 의견이에요. 로레알의 이번 인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 다들 답답하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레알이 왜 샀을까? 인생 목적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게 이제 3C 인수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데요. 그때는 중국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전략적인 목표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닥터지 인수는 로레알의 글로벌 유통망에 태울 수 있는 브랜드 인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배경으로는 K-뷰티 스킨케어가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로레알의 유통망에 태울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볼 텐데, 이제 뭐 더마 그다음에 K-뷰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득템한 느낌, 그런 느낌의 인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적이고 시너지 관점에서 로레알 그룹의 닥터지 인수는 좋은 인수인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 이거는 제가 먼저 할게요. 왜냐면 제 의견의 핵심은 여기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닥터지 인수가 별로였다라고 생각하는 핵심 이유가 이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고급 브랜드가 아니다 또 있지만 사실 이게 더 핵심이에요.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아까 한만희 이사님이 잘 되는 화장품 브랜드들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잘 되고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닥터지도 여기에 편승해서 미국과 일본에서 잘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저랑 로레알의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잘 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근본적으로 왜 잘 되냐가 있는데, 이게 저는 피부과학이다, 피부과 의사가 개발한 엄청나게 효능 좋은 제품이어서가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화장품 대표들이 이야기하길 화장품의 기능 차이는 정말 미미하다. 그리고 요즘 쇼츠에서 보니까 함익병 피부과 의사 유명하신 분 있잖아. 그분도 맨날 얘기해요. 피부 그냥 100% 선천적인 유전이다. 그런데 결국 닥터지가 미국, 일본에서 기능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왜 한국의 브랜드들이 미국, 일본에서 잘 되느냐 하면, 사실 저는 핵심은 쇼폼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전에는 세대 간의 갈등은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갈등이죠. 근데 원래는 국가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강했어요. 뭐냐면 미국의 10대와 한국의 10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인종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미국에 있는 10대, 20대들도 똑같은 쇼츠를 보고, 한국에 있는 10대, 20대, 또 이집트에 있는 10대, 20대도 똑같이 쇼츠를 보고 소비를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어서 MZ세대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소비의 결이나 방향이 글로벌리 다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두각을 나타낸 게 한국에서 쇼폼 마케팅을 잘하는 화장품 회사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회사들이 다 여기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소비자들, 굉장히 젊은 층에, 미국, 일본 젊은 층 소비자들한테 아주 엣지 있는 쇼폼으로 브랜드를 부각시켰고, 거기서부터 K 코스메틱이 인기를 확 타고 오른 게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로레알은 만약에 이게 글로벌리 10대, 20대 MZ들한테 먹히는 브랜드를 우리의 DNA로 만들고 싶다 했었으면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회사들을 인수하는 게 저는 좀 더 맞았다고 보고, 닥터지는 약간 사실 회사 업력도 오래됐고 이 안에 미그로스라는 회사가 이걸 잘해서 지금의 실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인이 저는 조금 로레알이 닥터지를 인수하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다른 회사들을 인수했었으면 조금 더 아시아 시장이나 MZ세대 타겟으로 한 새로운 브랜드를 인수해보자가 더 적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가장 주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두 분의 관점이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김 회사는 약간 K-뷰티는 그런 쇼폼, 그리고 신생기업, 이렇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고, 한 이사님은 어쨌든 전통적인 클래식한 그런 체력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고. 왜냐면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 아무리 K-코스메틱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미국과 일본의 어떤 중년층 이상의 백화점에 가서 보이는 브랜드들은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랑 일본의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10대, 20대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MZ세대들한테 타겟팅이 잘 된 건데, 그거의 핵심은 쇼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한 이사님 반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의 전제 조건은 K-뷰티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 이제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인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브랜드들이 과제가 있어요. 이 브랜드들은 대부분 쇼폼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띄우고, 그리고 나서 아마존에서 보통 매출을 확장을 합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이 되는 거는 각 국가의 이제 벤더들, 유통 벤더들이 물량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통 채널에다 이제 까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로레알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치트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백화점을 포함한 뭐 H&B 채널, 그다음에 뭐 그냥 드럭 채널 이쪽에 유통망을 다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들의 느낌에 맞춰서 태울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민을 했겠죠. 쇼폼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한 K 브랜드 아니면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한국의 스킨케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고민을 했을 텐데 이번 딜에서는 군남 얘기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얘기한 이제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하고 있고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지만 어쨌거나 K뷰티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이제 본인들도 본인의 채널에 태워야 되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마로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로레알이 이 두 가지 키워드 K뷰티와 더마를 가져가서 K더마를 이제 본인들이 보유한 유통망에다 깔려고 가져갔는데 25년, 26년 닥터지의 매출이 로레알의 글로벌 유통망을 타고 얼마나 성장할지 그것도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더만은 있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죠.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한의사님은 안정적인 브랜드여서 떠갔다고 하는데 내가 로레알이면 브랜드의 안정성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로레알이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브랜드를 내가 갖고 와서 내 유통망에 깔면 이게 곧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M&A를 할 거면은 어떤 업사이드를 기대하고 사야 되는 건데 로레알이 없는 걸 샀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죠. 우리가 이제 SID 인수 볼 때 10년 이상 업력이 지속됐다 이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전략적 투자자들이 이제 인수를 할 때 그거는 사실 이렇게 떴다 지는 거에 대한 항상 리스크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요거는 뭐 관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도 되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김규현 대표 말은 K뷰티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로레알이 잘 하지 못한 쇼폼 플레이를 그런 걸 더 잘하는 브랜드를 사는 게 더 맞았다. 왜냐면 로레알도 기성세대들은 너무 탄탄한 소비자층을 갖고 있고 고민일 거란 말이죠. 근데 10대, 20대들도 나이가 들 텐데 얘네들의 소비의 심리나 소비의 결이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그 프로세스가 약점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럼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사는 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얘기를 하면 닥터지를 기성세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PD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 할머니도 쓰시고 이 닥터지 선크림은 정말 10대부터 90대까지 쓰는 국민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10대, 20대에 타겟팅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저는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의사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로레알이 잘하지 못하는 쇼폼 플레이보다는 로레알이 기존에 갖고 있는 유통망에 얹었을 때 결을 해치지 않는 브랜드를 그 기준에서 닥터지를 골랐을 것이다. 똑똑하네. 둘 다 뭐 납득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쟁점. 이거 결국에는 뭐 좋아. 쇼폼도 좋아. 유통망 얹으면 되지. 그래서 비싼가 싼가. 결국엔 딜이라는 거는 가격이 맞아야 되잖아. 얼마에 샀냐가 중요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가격을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5에서 6천억 정도인 것 같아요. 흠칫하게 된다 근데. 근데 아까 봤을 때 로레알이 1년에 영업이익이 13조 나와. 13조에 5천억 사면 2%. 약간 그런 건가? 졸리비 전립이 그런 사는 그런 느낌이야. 너 지금 물 사는 정도의 느낌일 수도 있어. 우리가 가서 돈가스 사 먹는 근데 지금 얘기한 포인트가 되게 저희가 얘기할 중요한 내용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 고온세상 코스메틱의 다트 기준으로 23년도 영업이익이 292.8억, 에비타는 323억 정도 돼요. 요 정도의 에비타라고 했었을 때 멀티플은 뭐 5천억일 때는 15배, 16배, 6천억일 때는 18배, 19배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일단 대략 지금 저희가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 기준점이다인 거고 뭐 물론 24년도 실적 보면 멀티플은 더 낮아지긴 하겠지만 요게 일단 참고로 해주시는 숫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이거 K뷰티 콘텐츠 찍었을 때 나오는 멀티플 수준이 한 6배에서 10배 정도로 거론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때 여러 사모펀드들 딜은 이게 좀 많았죠. 네, 그래서 약간 이것만 봤을 때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24년 재무제표로 하면은 멀티플이 좀더 이렇게까지 높진 않을 것 같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3년도니까. 이례적으로 높은 멀티플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각자 좋은 가격에 샀다 안 샀다겠네요. 네, 그 얘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로레알의 이번 인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 비싸게 샀지만 괜찮다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딜들의 관점에서는 비싸요.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의 딜들이 이제 P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P의 생리는 싸게 인수해서 가치를 키워서 비싸게 팔아야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비싼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이런 화장품의 대기업들 기존의 이 화장품 사업을 영위한 공룡들 입장에서는 인수 후에 본인들과의 시너지를 고려해서 비싼 가격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레알 입장에서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로레알은 마음에 드는 브랜드라면 가격에 대해서는 되게 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솝 인수 때는 25억 달러. 이게 3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멀티플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20배에서 30배 사이를 지르고 샀고 이제
이제 본인들의 이후 전략에 맞춰서 잘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주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여기부터 이런 느낌을 인수한 거죠. 이제 뭐 그만큼 브랜드나 이후에 이제 시너지 전략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딜이지 않았을까. 가격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영화 변호인 다 봤죠. 변호인 영화 중에 그 장면 기억나요? 이 아파트 2호수 내가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평수인데 내가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0층을 사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주인이 저 부동산 안 내놨는데요 하니까 8층에 매물 내놨다고 하니 8층으로 이사 가세요 하면서 원래 시가가 2천만 원인데 2,500을 줘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0억짜리 아파트인데 송강호가 25억 주고 살게요. 즉 내가 원하는 내가 어떤 꽂혀있는 그런 것처럼 제가 뭐라고 로레알이 비싸게 사든 뭐 어떻게 사든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 건 아니지만 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솝은 20배가 맞고 닥터지는 20배가 아닌 것 같다가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브랜드 가치일 수도 있고 성장성일 수도 있고 안정성일 수도 있고 수익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솝을 저는 20배 주고 사는 거는 너무나 리저너블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아니었으면 이솝을 못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닥터지는 상대적으로 15배든 20배든 이 정도의 멀티플을 꼭 닥터지가 아니었어도 살 수 있는 브랜드는 워낙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한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사실 화장품을 창업한 대표들이 로레알한테 매각되는 거는 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멀티플이었으면 여기 말고도 살 수 있는 브랜드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딜은 다 잘 됐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다른 것도 살 수 있었는데 10배만 줘도 충분했는데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솝을 살 때와 닥터지를 살 때의 개념은 조금 달랐던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의견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이 64조에 영업이익이 10 몇 조인데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그러니까 돈가스 기싸 안 오늘 하죠. 저녁은 돈가스 먹어야지. 그냥 약간 뭐 돈가스 추가 하나 더 시킨 느낌인 거지. 아까 그 변호인 그 얘기 듣고 그 협상 쪽에서 자주 얘기하는 말이 하나 생각났는데 Everything is for sales. Only price matters.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건 살 수 있다. 가격만 맞으면. 닥터지를 또 만드는 거의 난이도와 이솝을 또 만드는 거의 난이도가 저는 완벽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입장벽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멀티플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이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인데 왜 닥터지였나? 하고 많은 K뷰티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샀으면 시너지는 어떻게 낼 것인가? 로레알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은 쌌냐 비쌌냐? 요거였던 것 같아요. 쟁점이. 그러면 한번 각자의 의견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를 주실 것인지. 저는 뭐 정리하자면 미국, 일본에서 MZ세대를 대상으로 떠오르는 아시아 브랜드를 살 거였으면 닥터지 말고 다른 DNA를 갖고 있는 회사를 샀었어야 더 목적 적합했고 플러스 로레알이 원래 잘하는 고급 라인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미미할 것 같고 가격도 이솝을 20배 주고 사는 건 이해되지만 20배라면 닥터지 말고 다른 브랜드도 많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로레알 본사 어디야? 프랑스예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한번 다시. 로레알의 닿기를. 일단 닥터지는 국민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히트 원더 잠깐 뜬 브랜드가 아니라 25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제 한국인들의 피부를 책임져준 전통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그에 기반한 K뷰티 그다음에 더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격은 저도 좀 비싸다. 하지만 로레알은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돈가스 먹으러 가서 2개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그냥 그러네. 지는 우리도 그래. 느낌이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일단 다 먹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에서 약간 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좋은 딜이라고 생각하고 10점 만점에 8점. 어쨌든 뭐 주제를 선정되고 나서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간단히 보고는 왔거든요. 저는 이제 M&A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회계적이니까 그냥 감사 보고서 한번 대충 쑥 보고 왔는데 저는 그것만 봤을 때는 한의사님 의견에 한번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닥터의 재무제표 23년 걸 봤는데 여기가 현금이랑 단기금융 상품 그러니까 현금이죠. 이게 한 1,300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현금이 1,300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표를 더 봤는데 하나는 이제 이익잉여금 그것도 한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회사들 아까 쭉 나왔던 신생 기업들을 보니까 누적 이익잉여금 결손인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 막 많아야 뭐 300억, 500억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회계적으로 숫자만 봤을 때는 아까 한 회사님이 지표 준 것처럼 체력이 엄청나게 다르다. 어쨌든 20년 동안 이거에 버텨오고 현금이랑 잉여금에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제 좁은 회계적인 의견만 드렸을 때는 그것만 고렸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정도로 저는 한의사님 편에 한번 손을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흐름상은 내가 김기현 회계사의 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마. 저는 한의사님의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들 답답하네. 네, 이렇게나 답답하다. 한의사님의 손을 들어드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설명에서 라로슈포제가 있거든요.
올리브영에 가면 있어요. 더마 라인이고 프랑스 화장품일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사실 저것만 써요. 더마 라인. 그러니까 그냥 저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왜 샀을까? 왜 더마 라인이었을까? 그러니까 라로슈포제의 성공을 생각했을 것 같아. 프랑스에서 만든 더마 라인을 한국에 있는 어쨌든 30, 40대 여성이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를 봐서 아 더마 라인이라는 거는 라로슈포제를 통해서 한번 성공해본 경험이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 김견행 회사가 말한 쇼폼보다는 내가 로레알이라고 했으면 그냥 우리의 유통 채널에 얹었을 때 뭐가 더 어울릴까를 저라면 먼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딜 담당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라고 하면은 닥터지가 더 어울려 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나왔던 건데 SI 이렇게 로레알 같은 브랜드들이 사는 이유는 P랑 다른 거잖아요. 뭐 단기간에 매각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로레알이라는 영원히 지속될 브랜드에 같이 편입할 수 있냐 없냐를 더 따졌을 거라서 그냥 단기간에 반짝 뭔가 인기를 히트쳤다는 거에 혹했다라기보다는 이 브랜드에 대한 뭔가 체력이라든지 그냥 내부적으로 뭔가 히스토리까지는 뭐 거창하지언정 뭔가 그런 거에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이사님의 의견에 좀 더 동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답답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기성세들의 의견이거든. 기동생들은 어떻게 그러면? 브랜드라는 게 생기는 컨셉과 프로세스가 바뀌었어요. 나중에 봐. 5년 뒤에 닥터지가 잘 나가나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잘 나가나.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의견을 주고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의견과 응원 부탁드리고 뭐 다뤄보고 싶은 주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샀다가 좀 그 우이긴 한데 못 샀다에 대한 또 전문가들의 김기현 의견들을 회사에 좀 이거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힘실지 마. 시대가 바뀌는 거를 못 따라가고 로레알 잘 샀다. 역시 로레알이야. 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